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비둘기가 어떻게 탁구를 친다는 거야? 라고 궁금하셔서 클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료 영상이 나갈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비둘기가 서로 탁구를 치고 있죠. 자, 오늘은 비둘기가 탁구를 어떻게 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먹이 주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시겠죠.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 기제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심리 기제가 무엇인지 알아가신다면 비둘기가 탁구를 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교육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같으니까요. 그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을 교육하고 있죠. 동물들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까지는 오직 사람만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때 손다이크라는 학자는 동물도 지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실험을 계획하게 됐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실험이 바로 손다이크의 문제상자입니다.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실험일 텐데요. 굶주린 고양이를 문제상자 안에 넣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그 문제상자는 고양이가 철사고리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행동으로 열리게 되죠. 이때 고양이 발에 닿지 않는 곳에 먹이가 보이도록 놔두었는데요. 솔직히 고양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개빡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니까 당연히 탈출하려고 하겠죠. 막 이리저리 나가려고 흔들고 막 핥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우연히 철사고리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게 돼서 문이 열리게 되고 고양이는 먹이를 먹게 되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손다이크가 이 실험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네, 동물들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이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 고양이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상자를 탈출한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상자 안에다 넣었을 때 탈출 방법을 학습한 고양이는 처음 탈출할 때보다 더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실험 횟수와 탈출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갈수록 탈출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손다이크는 이런 결과들을 통해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만족감을 얻었을 때 이후 같은 상황에서 만족감을 준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고양이는 문제 상자 안에서 처음에는 고리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으면 문이 열리고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먹이라는 만족감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탈출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님?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던 1898년에는 1687년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만큼 생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비둘기 탁구 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왜 고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효과의 법칙이 앞으로 나올 강화라는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 스키너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손다이크가 마련한 기초 위에 학습과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분도 상자 연구를 좀 하셨는데 근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학습 심리학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조작적 학습 또는 도구적 학습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 그게 먹이통에서 몇 개의 먹이가 자동으로 접시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실험 상자에서 탄생이 되었죠. 그 당시 유명한 심리학자 클락 할이라는 분이 그 실험 상자에 스키너 상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또 유명해지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이유, 바로 비둘기를 탁구치게 하는 방법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 바로 스키너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처음에 비둘기가 탁구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스키너의 연구에서 실제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무튼 스키너 상자에서 쥐를 사용했었는데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 공급 장치가 작동해서 먹이가 접시에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쥐의 반응을 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쥐가 레버를 막 미친 듯이 누르는 거예요. 스키너는 그 반응을 통해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먹이라는 결과에 의해 증가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를 강화라고 칭했죠. 사실 조작적 조건 형성에는 행동의 강도와 결과에 따라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로 구분되는데 여기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어렵고 여러분이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실까봐 생략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정적 강화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강화는 자극의 제공이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지칭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자극이 제공되어 행동의 확률이 증가되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시험 전에 공부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또 수업 중에 발표를 하는 학생에게는 사탕을 줘서 발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등이 정적 강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금 예시에서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 좋은 시험 점수나 사탕 같은 것을 강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보상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적 강화를 보상학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비둘기가 탁구를 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이다 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메커니즘을 보니 비둘기가 탁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적 강화라고 할 수 있고 강화를 도와주는 강화물이 바로 먹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먹이를 준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비둘기가 탁구까지 치게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앉아를 가르칠 때 강아지가 앉으면 먹이를 주죠.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탁구를 치면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심플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절대 심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앉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강아지는 그냥 앉을 때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일반적인 비둘기가 탁구를 칠 리가 없죠. 그래서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 하려면 일단 비둘기가 탁구공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하고 공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하고 공을 치게 만들어야 하는 등 다양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교육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심리학에서는 행동 조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아리동절이라는 채널 아세요? 거기서 그 아리라는 귀여운 웰시 코기가 있는데 막 주인이랑 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똑똑한 친구예요. 아리가 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도 이 영상의 목적이었던 비둘기가 탁구를 치는 것도 모두 행동 조성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단계부터 강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탁구를 예로 들자면 일단 비둘기가 탁구공을 보면 먹이를 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비둘기가 탁구공을 자주 보게 되면 이제 탁구공 근처로 가면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탁구공을 건들면 먹이를 주고 그 다음 탁구공을 쳐서 앞으로 보내면 그때 먹이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리가 벨 누르는 그 방법도 동일한데 지금 링크 올려드린 독티처 TV 채널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팁이 있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장 작은 단계부터 강화를 시작하는 것. 원하는 행동을 했다면 즉각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것. 먹이 같은 강화물은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작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강화물을 주면 왠지 더 잘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먹이를 줄 때 그 먹이를 먹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화를 할 수 있는 횟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적 강화를 통해 행동과 연결성을 끈끈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짧게 그리고 더 많이 강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어떤 동물이든 원하는 행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웬만한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 따라서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이를 보여준 연구가 바로 브랄랜드 부부의 너구리 학습입니다. 브랄랜드 부부는 너구리에게 동전을 주어서 저금통에 동전을 집어넣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너구리가 동전을 저금통에 넣지를 않고 상자에 넣었다가 뺐다가 문지르기도 하고 꽉 잡고도 있고 막 그랬죠. 조련사로부터 어떤 강화를 받은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인 행동에 몰두하는 현상, 즉 향본능 표류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에 너구리가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행동을 학습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원래 야생 너구리들은 먹이를 씻어서 먹는 것처럼 물에 넣었다가 두 앞발 사이에 두고 막 문지른다고 해요. 그 너구리랑 솜사탕 이야기 아시죠? 너구리한테 솜사탕을 주었더니 물에 가서 씻었고 녹아 없어진 솜사탕을 보고 허탈했다는 그거요. 어떤 생물학자는 이런 행동이 너구리에게 중요한 먹이인 왕새우의 겉껍질을 부수기 위해서라고도 하는데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너구리의 생물학적인 선천적 행동이 행동 조성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오늘은 비둘기가 탁구를 치는 방법을 통해 정적 강화라는 것과 행동 조성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신다면 한번 직접 행동 조성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반려동물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저와 함께 아셨으니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 심리학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양도 엄청 많아서 많이 생략했는데요.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은 학습 심리학 이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